새벽 공기는 비어있는 골목 위에 얇은 쇠냄새를 깔아놓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처음 열리던 순간 형광등 빛은 밤을 다 못 지운 얼굴처럼 창백하게 흔들렸습니다. 막 배달을 시작한 오토바이 한 대가 젖은 도로를 가르며 지나가자 식어있던 도시의 심장이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굉음 뒤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이 어제와 다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들은 주전자 물이 끓는 소리보다 먼저 휴대전화 화면 속 붉은 숫자의 기색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국제뉴스 제목 한 줄을 보고 커피를 마시다 손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아이도시락 반찬을 담다가 한숨부터 삼켰습니다. 전쟁은 늘 먼 나라 지도 위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을 흔드는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현관문 앞에 도착합니다. 총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기름값이고, 포성보다 먼저 흔들리는 것은 환율이며, 가장 늦게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는 폭발 장면이 아니라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가는 아침 풍경 속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조용한 위기가 어떻게 당신의 통장과 장바구니와 마음의 속도를 바꾸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버스 정류장 유리벽에 기대선 직장인은 화면을 내렸다 올리며 밤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지만 읽을수록 더 많은 불안만 손끝에 묻어납니다. 도로 위 주유소 간판은 아직 숫자를 바꾸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머릿속 계산기는 이미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눈으로 보기 전부터 먼저 냄새를 풍기고, 생활은 숫자가 오르기 전부터 먼저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트에서 우유 한 통을 집어드는 손끝과 회사에서 매출표를 넘기는 손끝은 사실 같은 공포를 다른 이름으로 만지고 있을 뿐입니다. 밤사이 벌어진 국제 분쟁은 경제기사 한 편으로 끝나지 않고 새벽 첫차의 한숨과 식탁 위 침묵으로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날일수록 사람들은 큰 이야기보다 오늘 점심값과 다음 카드값을 먼저 떠올립니다. 거대한 세계 질서는 늘 대단한 말로 설명되지만 시민의 현실은 라면 가격과 택시요금과 월세 고지서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전쟁을 구경하는 방송이 아니라 당신의 아침을 통과하는 생활 다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왜 어떤 날은 뉴스 한 줄이 하루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지 선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세 가지 변수는 오늘 한국 경제의 맥박을 가장 먼저 흔드는 검은 손가락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변수는 국제 유가입니다. 바다 건너 정유시설이 위협받았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원유 시장은 공포를 값으로 바꾸며 먼저 달아오릅니다. 석유는 먼 나라의 상품이 아니라 출근길 버스 바퀴와 배달 오토바이와 공장 보일러와 비닐하우스의 새벽 공기를 동시에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가격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운송비와 전기료와 식료품 원가가 한 줄로 함께 끌려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대개 기름값이 오르면 차 가진 사람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곳은 배달의 쿠폰과 편의점 도시락 가격과 동네 분식집의 마진입니다. 작은 가게 사장은 하루 매출보다 먼저 다음 주 식용유와 가스비를 걱정하고,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하루 수입보다 먼저 한 달 생존을 계산하게 됩니다. 유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온도를 올리고 식탁의 여유를 줄이는 보이지 않는 난로이자 화염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큰 나라는 바깥 바람이 거세질수록 안방의 체감 온도가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원유를 실어 나르는 길목이 불안해지면 시장은 실제 부족이 오기 전부터 미리 겁을 먹고 가격에 공포 프리미엄을 얹어버립니다. 바로 그 선반영의 속도가 서민들에게는 가장 잔인합니다. 임금은 천천히 오르는데 기름과 물류와 재료비는 공포를 핑계로 훨씬 빨리 뛰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도매시장에 들어온 상인의 얼굴이 굳어질 때 오전 8시 식당 주인의 메뉴판도 이미 운명을 함께합니다. 이런 날에는 뉴스 스튜디오보다 도매시장 바닥의 표정이 더 정확한 경제 지표가 됩니다. 국밥 한 그릇 가격을 쉽게 못 올리는 사장일수록 보이지 않는 손실을 자신의 수면 시간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유가 충격은 기름을 쓰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팔아 생계를 지키는 거의 모든 사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환율입니다. 환율은 많은 사람에게 아직도 어려운 금융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한국 돈의 체온을 재는 온도계에 가깝습니다. 바깥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투자자들은 더 안전하다고
믿는 자산으로 몰려가고 그 순간 우리 돈의 값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하는 원자재와 에너지와 식품 가격은 같은 물건이어도 더 비싼 얼굴로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러니 환율 상승은 곧 물가 압력의 또 다른 이름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불안에 민감하게 움직이면 증시와 채권 시장도 동시에 흔들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더 무거워집니다. 대기업 회의실에서 내려진 긴축 결정은 결국 협력업체 납품 단가와 계약직 노동자의 근무표에까지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환율은 은행 전광판에만 있는 숫자가 아니라 불안이 얼마나 넓게 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회적 체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 환율 급등은 단순한 투자 뉴스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깊은 숨을 삼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세 번째 변수는 심리입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대와 공포와 소문과 눈치가 만든 군중의 감정으로 훨씬 빠르게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지갑이 비어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비어질까 두려워 먼저 지갑을 닫습니다. 사장은 손님이 줄어서 채용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아 계획부터 잡습니다. 이렇게 경제는 현실이 나빠져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빠질 것 같은 예감만으로도 먼저 우측으로듭니다. 공포는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가장 넓게 퍼지는 전염입니다. 한 사람의 망설임은 한 가게의 매출 감소가 되고 한 기업의 보수적 판단은 수많은 가게의 미래 소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리는 숫자보다 늦게 측정되지만 숫자보다 먼저 세상을 바꿉니다. 밤사이 세계뉴스 한 줄을 본 시민들이 아침부터 덜 쓰고 덜 나가고 덜 믿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경기는 차갑게 식습니다. 결국 오늘 한국 경제를 흔드는 진짜 핵심은 유가와 환율이라는 외부 충격이 심리라는 내부 불안을 만나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어느 하나만 나빠져도 버거운데 세 개가 동시에 손을 잡으면 생활의 방어막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높은 생활비와 빚 부담에 지친 가게는 작은 충격도 큰 재난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당장의 파도를 넘기는데 모든 기운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의 불안이 밤까지 이어지는 사회에서는 소비도 투자도 도전도 점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경제 위기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의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원룸에서는 이른 출근을 앞둔 청년이 전기장판을 끄며 이번 달 카드 결제일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것은 음식보다 계산 순서이고 밥을 먹는 시간보다 공과금을 미루는 방법이 더 오래 머릿속에 남습니다.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는 사장이 새로 들어온 원자재 견적서를 보고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봅니다. 지난달과 같은 양을 주문해도 남는 돈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직원들 앞에서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절망이 됩니다. 도심 한복판 택시 안에서는 기사님이 손님 없는 시간을 두려워하면서도 기름값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더 오래 달려도 남는 것이 적어지는 날이 반복될수록 사람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허무해서 지치게 됩니다. 시장 골목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가격표를 바꾸는 손끝마다 단골 얼굴을 떠올립니다. 올려야 살 수 있지만 올리면 손님이 떠날까 두려운 장사는 매일 스스로의 심장을 조르는 일과 비슷합니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던 아이들이 음료수 하나를 포기하는 순간 경제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난을 기록합니다. 부모들은 아이 앞에서 괜찮다고 웃지만 계산대 앞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늘 어른의 몫입니다. 증권사 객장에서는 숫자들이 쏟아지지만 정작 사람들의 얼굴은 숫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떨어진 주가보다 버티지 못할 마음을 먼저 걱정하고 누군가는 현금이 없어지는 속도보다 기회가 사라지는 속도를 더 두려워합니다. 경제 불안은 부자와 서민을 같은 방식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모두에게 각자의 약한 지점을 정확히 찌릅니다. 가진 사람은 자산의 흔들림을 견디기 어렵고 없는 사람은 생활의 작은 인상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는 통계 평균보다 계층별 체감 온도 차이를 먼저 봐야 현실이 보입니다.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와 감염병 시기를 돌아보면 사람들을 가장 오래 괴롭힌 것은 사건의 순간이 아니라 그 뒤에 남은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은 기억보다 다시 잃을까 두려운 기억 때문에 더 오래 움츠러들었습니다. 한번 다친 지갑은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졌다고
쉽게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금리보다 늦게 회복되고 상처 입은 소비 심리는 줄어보다 느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를 키우는 자극적인 말보다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지 알려주는 차분한 해석입니다. 먼저 가게는 불안을 막연하게 키우기보다 지출 구조를 냉정하게 다시 봐야 합니다. 꼭 필요한 소비와 미뤄도 되는 소비를 나누는 일은 겁먹는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주도권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빚이 있다면 금리와 상환 일정부터 확인하고 현금 흐름에 구멍을 먼저 막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남의 확신에 기대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폭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업은 단기 충격에만 매달리기보다 원가 구조와 재고 전략과 환영 관리 체계를 동시에 점검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제도권은 숫자만 보며 안심할 것이 아니라 생활물가와 취약계층의 체감 고통을 먼저 읽어야 진짜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언론과 콘텐츠는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기보다 복잡한 현실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이런 복잡한 경제의 흐름을 더 빠르고 선명하게 함께 읽어가실 수 있습니다. 위기는 늘 가장 약한 곳부터 흔들지만 동시에 가장 빨리 준비한 사람에게는 판단의 틈도 남깁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끝난다는 말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왜 흔들리는지 구조를 보는 눈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의 차가운 공기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그 공기를 통과하며 배운 감각은 다음 위기에서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육아를 보고 환율을 보고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습관은 단순한 경제 상식이 아니라 생존을 지키는 생활 기술이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계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해도 그 충격이 내 삶에 들어오는 속도와 방향을 잇는 힘은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차분한 준비와 정확한 해석과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는 시선입니다. 편의점 문이 다시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서는 순간에도 경제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우리 발밀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불빛과 버스 창문에 비친 얼굴과 식탁 위 영수증은 오늘 시대를 기록하는 가장 솔직한 통계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은 과장이 아니라 시대의 진동을 몸으로 먼저 읽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겁먹기만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통과하는 숫자와 가격과 감정을 유심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찰이 쌓이면 남들이 뒤늦게 위기를 말할 때 당신은 이미 한 발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는 당신의 아침을 먼저 깨우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